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꽃집 겸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57살인 아줌마입니다. 아니, 어느덧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네요. 딸이 얼마 전 손녀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최근 저에게도 조금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래도록 공무원이었고요. 남편 혼자 일하고 공무원 월급으로 살림을 한다는 게 그리 여유로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워낙에 착하고 순하게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일찍 취직하고 번듯하게 자리 잡은 다음 크게 손 벌리지 않고 결혼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힘들지 않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죠.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나 집안일 그리고 화분 키우기 정도만 해온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크게 심심하거나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근면성실한 타입의 전형적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매우 심심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꽃집이나 화원을 할 생각이 있으면 본인과 함께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해보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야 화분 키우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남들이 다 죽인 식물도 제가 며칠 키워주면 금세 싱싱해지곤 하였습니다. 화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게 아주 잘 맞는 일이 될 것이었기에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오면 남편과 함께 묘목시장에 가서 잘 자랄 것 같은 건강해 보이는 묘목들을 가져오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주말에는 근처 사는 딸 가족도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예쁜 식물들을 몇 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제게는 마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하는 묘목들을 항상 길거리에 내놓곤 했는데 그것들 중 한두 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착각이려니 했지만 반복되니 정말 수상하였습니다. 하루는 딸 가족이 찾아왔길래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누가 묘목들을 훔쳐가는 것 같다고 도통 수상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딸아이 부부는 CCTV를 설치해주고 갈 테니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화원 안에서 유리문 밖을 번갈아 바라보며 묘목 도둑을 잡기 위해서 주시했고 CCTV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하였죠. 꼭 묘목 도둑을 잡고자 했습니다. 책임을 물게 하거나 나무랄 생각보다는 도대체 왜 묘목을 훔쳐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사실 하나하나 제게는 자식처럼 소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운 목적으로 묘목을 가져가거나 함부로 묘목에 장난질을 한 거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묘목 도둑이 나타난 것 같다고 저를 불렀고 저희 둘은 숨죽이며 가게 안에서 밖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풍경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한참을 서서 신중하게 묘목들을 구경하더니 주위를 힐끔 둘러보면서 하나씩 들고 몰래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두 아이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두 명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잡아 물어보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두 아이는 또 등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묘목들을 한참 구경하다가 고르려고 하였습니다. 들고 달아나려던 찰나 저희 부부가 나서서 두 아이를 잡았습니다. 화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작은 공간 안에 앉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조금 딱하더군요. 아빠는 어릴 적 돌아가셔서 기억이 나지 않고 엄마와 셋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두 아이가 친구 사이인 줄 알고 그 나이 때 또래들의 장난으로 묘목을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둘은 가족이었죠. 형 동생 사이였고요. 엄마가 조금 아프신데 책에서 식물이 공기를 정화시켜줘서 환자들에게 좋다는 내용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화분들이 버려진 건지 파는 건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헷갈렸지만 왠지 가져가면 안 될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갔다고 했고 도둑질인 것도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더군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정말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화분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우리를 찾아와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화분을 그냥 줄 수 있으니 몰래 도둑질하는 행동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죠. 두 아이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절대 몰래 가져가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예쁜 화분에 옮겨 담았습니다. 무게가 조금 나가 남편 차에 싣고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이의 집은 화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빌라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영특하고 똑부러져 보였습니다. 마트에 들려서 먹고 싶었던 것들도 골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것 정도야 사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짜서 먹는 요구르트와 초코 과자 몇 개를 고른 두 아이의 마음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화분과 군것질 거리를 들고 그 아이 집에 가자 누워있던 두 아이의 엄마가 매우 놀라며 저희 부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매우 죄송해하며 화분값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벌되어 보이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화분이니 값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온 거였으니까요. 사정을 들어보니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해 누워있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질 않아 아이 둘을 키우는데 꽤나 큰 고생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딸 생각이 많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누구든 그런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겠지만 왠지 더 신경이 쓰였죠. 딸과 나이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가까이 알고 지내자며 병원에 다녀보라며 아는 병원을 소개해줬고 병원비로 쓰라며 용돈도 쥐어주었습니다. 저희도 그리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꼬박꼬박 남편 연금이 나왔고 화원도 동네에서 꽤 유명해 잘 되는 편이었으며 딸 가족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고 종종 챙겨주는 용돈도 꽤나 쏠쏠했기에 이렇게 챙겨줄 수 있다며 솔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엄마까진 아니더라도 동네 할머니 어른이 베푸는 선행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희 부부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두 아이와 자기만 남겨지니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부부와 묘목 도둑으로 만난 두 아이네와의 인연은 그날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유가 허락하는 선안에서 두 아이 엄마에게 가끔 용돈을 주곤 하였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점점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되찾은 아이 엄마 수민이는 꼭 저희 부부에게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수민은 한 갈비집에 홀서빙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동네에 살며 거의 딸과 엄마 사이처럼 가까이 붙어 지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죠. 그 갈비집은 가격대가 꽤 나가는 가게였어요. 찾는 손님들도 부유한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일은 조금 힘들지만 벌이가 꽤 쏠쏠하다고 이야기했고 수민이도 점점 강인한 엄마와 가장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 뿌듯했죠. 묘목 도둑이었던 두 초등학생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두 아이도 저희 부부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딸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이었고 저희 부부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딸아이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딸은 어릴 적부터 심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혈압이 낮고 심장 기능이 안 좋아져 순간적으로 기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점점 심장의 기능이 안 좋아진다면 인공심장을 이식받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너무 심란했습니다. 한동안 화원문도 닫고 딸과 손녀 옆에부터 병간호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화원문을 며칠 동안 닫는 것을 처음 보았는지 놀란 수민이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손녀딸이 조금 아파 간호를 한다고 화원문을 못 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죠. 수민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도우겠다고 이야기하며 별일 없을 거라며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와 응원이 무색하게 손녀딸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안 좋았었는데 한번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 체력이 약한 어린아이라 그런지 빠르게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답답함이 마음속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딸아이는 한 번 더 쇼크가 일어나 쓰러지게 되었고 이번엔 꼭 심장에 인공기능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저희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버티는 것이 기적이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심장 수술이다 보니 수술 도중 출혈이 많을 수 있어 꼭 가족 중 아이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사람의 피를 체열해 둘 수 있으면 좋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필 아이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딸이었는데 둘째를 임신 중인 시기였기에 불가능한 노릇이었고 저와 남편도 나이가 너무 많아 많은 양의 체열은 힘들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위험에도 상관없으니 손녀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연히 수민이가 화원에 놀러왔던 날 저희 부부가 우울하게 있자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손녀딸에게 한 번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선뜻 자기의 혈액형을 이야기해주며 본인이 손녀딸과 조건이 맞다면 피를 나눠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헌혈로 모르는 사람한테도 피를 나눠주는 마당에 제 손녀딸 돕는 건데 뭐가 어렵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수민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딸아이 부부에게도 수민을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습니다. 친딸과 정말 우연한 기회로 친딸같이 생각하게 된 수민을 이런 일로 소개시켜주게 됐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민을 마주한 저희 딸아이 얀색이 새하얘지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넋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가만히만 서 있었습니다. 수민도 뒤늦게 저희 딸을 알아보고서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딸아이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남자와 바람난 여자가 바로 수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에 다닐 때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밥도 먹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남자를 뺏어갔던 사람이 수민이었다니. 사람 사는 인생에 한치 안 모르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신기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딸아이는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손녀딸에게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었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번 수민이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수민도
시간이 지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딸과 수민과 그리고 저까지 셋이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하더군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의지할 곳이 없이 자라오다가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고, 나중에서야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인 줄 알고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금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었고, 그때 마음을 줘버렸던 때였기 때문에 헤어지고 온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과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던 그 남편이 그 사람이라며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벌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펑펑 울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민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에 저희 딸아이 마음도 많이 풀려 보였고, 오히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수민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 바람을 핀 그 남자였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다니 더 마음이 안 좋다며 딸아이는 안타까워했고, 또 지난 일이니 더 이상 우리가 마음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민도 좋은 마음으로 제 손녀딸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상황들이 다행히도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녀딸의 수술 날이 되었고, 정말 하늘에 감사하게도 손녀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수민의 도움으로 수술 중에 과다출혈도 넘길 수 있었고요. 집안의 안 좋은 일들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예쁜 둘째 손녀딸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옆에서 돌봐주고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잠시 화원을 쉬며 딸아이 내에 가 있었습니다. 둘째 손녀딸도 돌봐줄 겸 딸아이네 오래 머물게 됐고, 수민과 딸도 얼굴을 트고 친분을 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민이와 묘목도둑이었지만 지금은 훌쩍 큰 두 아이를 자주 딸아이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사위는 가정적인 편이었고, 둘째 딸을 자랑하기 위해 퇴근하면서 종종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딸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네 식구 3명을 불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던 사위도 빨리 딸이 보고 싶다며 일찍 들어온다고 했기에 저녁을 먹으려다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갑작스럽게 사위가 직장 동료를 데리고 집에 왔었습니다. 둘째 딸 얼굴만 보고 간다고 했으니 자기 직장 동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는 했지만 밥상이 차려져 있기도 했고, 집까지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긴 조금 그랬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조금 낯선 조합이긴 했지만 저희 부부와 딸아이네 부부, 그리고 사위의 직장 동료와 수민이네 세 식구까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명절처럼 큰 상 2개를 이어 붙여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위의 직장 동료가 참으로 싹싹하게 사람 좋아 보이길래 수민이에게 이어주고자 사위에게 다리 좀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수민은 애 둘 딸린 아줌마가 무슨 소개냐며 됐다고 손살에 쳤지만 내심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며칠 딸네 집에서 있다가 이제 화원도 돌봐야 했기에 저는 다시 화원을 오픈했습니다. 딸도 출산 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화원 일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민이가 화원으로 찾아와서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며 우리 사위가 데리고 왔었던 직장 동료를 기억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줍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표정만 보고도 왠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지 알 것 같았죠. 그 이후 사위가 연결을 해주어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몇 번 만남을 거듭해오다가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직장 동료도 사실 아이는 없지만 한번 결혼을 했다가 돌싱이 됐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별이 전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도 가치관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도 그 사람을 잘 따르는 점에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화원에서 묘목을 훔쳐갔던 두 아이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수민이네 가족을 알게 됐고, 수민이로부터 손녀딸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으며,
사위의 직장 동료와 수민이가 연애도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저희 남편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두 아이의 예쁜 마음이 이렇게까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고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딸이 둘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신기하고도 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